다음은 민생안정침해사범 엄단 방안을 검찰총장 직무대행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검찰총장 직무대행입니다. 민생안정침해사범 엄단 방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사 성과입니다. 검찰은 25년 9월부터 5개월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하여 수사하였습니다. 설탕과 밀가루의 가격 담합으로 인해서 식품 물가 전반을 뒤흔들고 전기료의 상승으로 인해 가게를 위협하는 한전 입찰 담합의 전모를 밝혀 총 52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설탕 가격의 담합 규모는 약 3조 2,700억 원, 밀가루는 약 6조 원, 한전 입찰 담합은 약 6,700억 원의 규모에 달하는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사안별 개요와 수사 경과는 아래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가격 담합으로 인해서 담합에 가담한 법인들은 막대한 이득을 취득한 반면 식료품 물가 및 전기료 상승 등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담합 발생 전 대비 설탕 가격은 최고 66.7%,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되었습니다. 한전 입찰 담합의 경우에는 담합 업체들의 평균 낙찰률이 약 96%에서 담합 종료 후에는 67%까지 낮아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도 보완 방안입니다.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해외 주요 국가들의 법정형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담합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담합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통계를 보면 개인의 수가 법인보다 월등히 많고 개인은 54.6%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탕과 밀가루 가격 담합 업체들 중에 일부는 과거의 수차례 적발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었을 때 법인에 대한 과징금이나 벌금 처분만으로는 근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범행을 실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당이득 환수 방안입니다. 담합 근절을 위해서는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 박탈, 즉 범죄 수익의 환수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담합으로 인한 범죄 수익의 특정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제 범죄 수익 환수가 이루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입찰의 경우를 예를 들면 낙찰가액 자체가 수익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우의 낙찰가액과 담합으로 인한 낙찰가액의 차액을 법원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정상적인 낙찰가액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산정할 수밖에 없어서 구체적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담합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몰수 추진으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논의할 게 꽤 많은데요. 일단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먼저 이거부터 하죠. 법정형을 상향하는 거는 법제처가 좀 준비를 하든지 해가지고 정부 입법으로 하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향 준비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발표를 먼저 하실래요? 예. 준비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할지? 제 발표 자료가 여기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탕 사건은 24년부터 공정위가 조사해 왔고 24년 말에 이제 공정위와 검찰에 자진 신고가 들어왔었고요. 공정위 조사는 지속돼서 25년 9월쯤에 이제 마무리 단계였고 그때 이제 검찰이 고발 요청을 했고 공정위 고발했고 그래서 이제 검찰 고발과 공정위 조사 마무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위 심의는 2월 11일 날 있습니다. 밀가루 사건은 제가 취임한 후 첫 번째 직권조사 사건이고요. 10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었고 지금 조사 마무리 단계이고 검찰 고발 요청도 최근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공정위 고발했고 검찰도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밀가루는 3월 초쯤에 공정위 조사는 완료될 거고 심의는 그로부터 2개월에서 3개월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스 절연 개폐 장치 같은 경우는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이미 25년 1월에 완료됐고요. 그래서 400억 조금 못 되는 과징금이 부과됐고 6개 법인이 24년 말에 고발되었고요. 지금 검찰 조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련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서는 현행 그 담합은 관련 매출의 20%까지 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과징금 상한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 등을 통해서 상한에서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담합의 중대성이 중간이나 심각할 때는 하한까지 둘 수 있는 시행령 혹은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 원상 복구를 위해서 공정위가 지금까지 이제 가격 재결정 명령을 아주 소극적으로 활용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시정 명령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참고로 있는 그 시정 조치 운영 지침도 좀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거 아까 과징금을 400억 했다는 게 어떤 거에 대한 400억이에요? 한전의 가스 절연 개폐 장치 담합 사건. 오늘 이 사안 아니고 이 사안까지 한전의 입찰 담합 이 얘기하는 그 사안 맞습니다. 그 사안입니다. 담합 규모가 6,776억인데 400억 했으면은 몇 프로 이게? 391억 정확한 액수는 391억이고 7%밖에 안 돼. 예, 그렇습니다. 왜 7%밖에 안 했어요? 여기 20%까지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상한은 20%인데 현재 시행령이나 고시가 감면 규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거 빨리 고치십시다 그러면. 예, 시행령 이건 전에 고시- 한번 얘기했던 건데.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고치는데 상반기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시 뭘 상반기에 해요? 지금 바로 하지. 준비 안 돼 있어요?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건데. 준비돼 있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적용해서 그거를 시행령이나 규칙에 너무 자세히 정할 필요 없잖아요. 예. 최대한 적정하게 빨리 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이야 그 범위 안에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미리 다 모든 가능한 경우를 시뮬레이션에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그렇게 최대한 할 필요가 신중하고 사회적 일단은 시행령 일단 너무 그 법률을 거의 뭐 무력화하다시피 너무 약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시행령을. 맞습니다. 예. 그 옛날에 그 시행령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그거부터 빨리 고치고 예. 더 세부적인 게 필요하면 규칙, 처분 규칙 이런 걸로 정하고 그 안에서도 재량으로 사안별로 행정관청이 정하면 되는 거지. 그거 왜 시행령에다 자세히 최대한 빨리 고치게. 네, 최대한 빨리 하십시오. 그거 하고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 두 번째로는 이 범죄 수익 몰수 추징하고 과징금은 병과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형사처벌도 하고 과징금도 하고 몰수도 하고? 예, 근데 그 사유로는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한쪽에서 처벌받아서. 어쨌든 이런 범죄적인 수단을 통해서 걸리면은 이렇게 제재를 해도 이익이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익이 기속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주주인데 이게 처벌받아봐야 고용사장 아니면 뭐 전무 뭐 이런 사람들일 거고 이게 뭐 내려오면 과장 그럴 거고 이익은 다 남고 벌금도 얼마 안 되고 과징금도 얼마 안 되고 처벌은 자기가 안 받고 그러면 계속하죠. 맞습니다. 이게 소위 특별 예방 효과가 없잖아요. 일반 예방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저 사례를 보고 이거 하다 우리 큰일 나겠다. 진짜 회사 망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예.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 예방이죠. 예. 그걸 한번 저지른 사람이 다시 하면 이제 큰일 나겠다라고 해 다시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재범도 많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재범할 것 같아요. 재범하는 게 훨씬 이익인데. 어쨌든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엄정하게 좀 규정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공정위가 지금 어쨌든 이게 검찰도 그러고 애썼는데 이거 한 번 하는데 뭐 몇 달씩 걸리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인력도 많이 들고. 예. 인력을 늘려야죠, 그러면. 예. 인력을 늘려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수사를 하고 처분을 제대로 하고 이러면 이제 줄어들 테고 그러면 사실 그때는 인력을 좀 줄여도 되죠. 예. 지금 온 세상이 이 위반 투성이라 예. 그 걷어내려면 초기에는 에너지도 비용도 인력도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많이 뽑으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인력도 늘리시고요. 법 개정하는 것도 빨리 해주시고 시행령 빨리 준비하고 동시에 처분 기준도 만드시고 부패재산 몰수 조항이 이게 정상 가격과 담합 가격의 차이를 계산하기 어려워서 법원에 몰수 판결을 안 해준다 그 말이죠? 예, 하급심에서 2차례 정도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몰수 규정에 대해서 일종의 간주 추정 규정을 만들면 되잖아요. 예, 그 주가 조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법을 통해 가지고 몰수 추징에 관한 간주 규정을 두고 그 아래 이제 시행령 형태로 그걸 구체화하는 방식을 네. 입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몰수 조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면 재형법정주의 논란이 벌어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법률 단계에서 간주하는 규정까지는 두고 네.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 대해서 이제 아래로 위임 입법을. 그래서 입찰 비리 이게 대개 이게 지금 담합이라고 하는 게 유형화돼 있잖아요, 그죠?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뭐 낙찰 뭐 이런 거 한다든지 몇 개 유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정상 가격에 대한 간주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증명되지 않은 그 가격으로 한다. 예를 들면 입찰을 할 때는 입찰 예정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입찰 주체가 추정 가격이 있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실제 낙찰 가격하고 차이를 뭐 한다든지 뭐 또 그거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라든지 그 가격을 산정할 때 같이 올렸다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일반 물가 상승률에 준해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그거를 벗어난 거는 담합에 의한 것이다라고 간주하는 걸로 그런 조항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예,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어렵더라도 예, 일단은 하고 나중에 보완을 하든지 해야지. 그 고민하다가 세월 다 보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정위 규정이 어떻게 보면은 부당이익 환수를 좀 추정에 근거해서 법이 만들어져 설계되어 있습니다. 관련 매출의 30% 혹은 20% 이런 네. 추정에 의한 부당이익 환수인데 이 규정으로 부당이익 환수가 부적절하게 되었다라고 판단될 때는 방금 말씀하신 추정 가격 추정 요건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징금 규정은 약간 약간 추상적이거나 네. 또는 뭐 합의 규범으로 정해도 되는데 몰수 규정은 형사처벌이라서 법에다 엄격하게 최대한 확정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고민해서. 예. 그리고 검찰도 그렇고 경찰은 이런 담합 수사 안 합니까? 예, 그 공정거래법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 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도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의해서 이 규정도 이제 손봐야 될 그런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이런 검찰에게 고발하는 조항이 많잖아요. 예, 이거 말고도 예,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뭐 준비하기 있는 게 있어요? 예, 어쨌든 이건 뭐 그 형사법 개정하면 특사경 지휘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어떤 검찰만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다 함께 손봐야 됩니다. 더불어서 제가 그 대통령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담합 문제에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2021년도 이후에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 외국의 추세는 법인보다도 개인 고발이 더 많습니다. 경쟁법에 있어서 부당 경쟁이라든가 불공정 행위에 관련해서는 미국이 가장 발달했는데 개인 고발이 훨씬 많은데 개인이 네. 고발하는 아니 개인 고발 그 법인의 대표자 실행하는 개인을 저희 처벌하는 공정위에서는 2021년도 이후에 거의 개인 고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법인에 대해서는 뭐 과징금을 낸다든가 상한 2억 정도의 벌금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 행위를 한 개인들 뭐 그게 실제 오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표자라든가 실행행위에 가담한 계획 모의한 자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그 처벌이 없습니다. 나중에 법인만 고발하고 나서 나중에 검찰에서 개인 고발해라 고발 요청해 우선은 그때나 고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공정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21년도 이후에 공정위 고발 사건 중에서 조사 기간만
보통 뭐 1년 반 내지 4년까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3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5년 다 돼 갖고 된 게 대부분입니다. 이 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넘어간다고 그냥 넘어간. 예,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맞아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사건 기간이 굉장히 고질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공소시효 임박해 갖고 고발한 경우가 많다. 그렇게 있고요. 지금 뭐 공정위원장은 뭐 조사를 여기 나온 것처럼 담합이 지금 오랫동안 됐었는데 강제수사 이 표 보면 나오시죠. 강제수사 좀 보여주시면 게시일 중에서 수사 기간은 대개 뭐 얼마 되질 않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급박해 갖고 저희들이 수사를 했는데 이 자체 촉발하고 하는 게 이 리니언시 때문에 면책 조항이 있어 갖고 다른 경쟁사에서 조그만 경쟁사에서 자체 제보를 검찰에 한 겁니다. 검찰에 같이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검찰에서 이 설탕 담합 같은 경우는 3번이나 고발을 하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발이 된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있어서 정말 신속하게 처음부터 개인까지 같이 고발하고 그다음 처음부터 이게 경찰이라든 검찰이라든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워낙 이게 압수수색할 양들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리고 조사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조사라든가 공정위 조사와 검찰이든 경찰이든 초기부터 협력 단계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현재 그게 없습니다. 예, 공정위원장. 예, 뭐 지금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개인 고발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잘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밀가루 사건이나 설탕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조사 기간이 일반적으로 다른 선진국도 담합 사건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공정위의 담합 사건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느린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 검찰에 이제 자진 신고했을 때 일반적으로 같이 신고합니다. 공정위하고 검찰하고 이게 일반적인 행태고요. 설탕 사건의 경우는 자진 신고 1순위, 2순위가 검찰하고 공정위가 달랐습니다. 그거 이제 자, 그런 얘기는 그냥 됐고요. 네. 하여튼 이 고발 문제도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체포까지 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가 꼭 고발해야 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못하고 기소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고 그게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저번에 제가 공정위원장님한테 그 얘기 한번 취임 초기에 물어봤잖아요. 예. 전속 고발권 예. 왜 그런 게 필요하냐? 예.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고발권 독점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검찰에서 고발 요청이 오면 공정위는 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형량법상. 그리고 중기벤처부 장관도 고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발권 독점은 완화돼 지금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밀가루나 설탕 이런 거는 중소기업하고는 관계가 없고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들은 그 비싼 빵 먹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까지. 맞습니다. 근데 그 소비자들은 그걸 알아도 고발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고발을 꼭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공정위 권한이 너무 커요. 그 전속 고발을 폐지하든지 예, 그 아니면 부분도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한테 고발권을 주든지 예. 뭐 그렇게라도 좀 풀어야지 이거를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인력 부족 뭐 너무 많아서 그런다는데 아니 그렇게 너무 많이 위반하는 사회가 이상한 사회지 그걸 고쳐야지 어떻게 너무 많아서 고발된 사건만 그러면 자의적이 되잖아요. 다 위반하는데 이 중에 미운 사람 뭐 특별히 이유 있는 사람 거기만 고발해서 처벌하고 나머지는 해당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정상 사회가 아니죠. 하여튼 지금 현재 공정위에서 고발권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 개편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자체 쪽으로 고발권을 좀 확대하는. 좋은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거 제가 얘기한 지 몇 달 된 것 빨리 같은데.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것도 좀 챙겨 보시고요. 예. 이게 이 부분만이 아니고 이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선별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 권력 남용의 가능성도 커지고. 이게 업무보고 때 제기하셨던 문제인데요. 속도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전속 고발권 문제는 조금
공정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러면 속도가 그 총리실에서 좀 챙겨서 어쨌든 기업 운영 영역의 이런 체계적인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왜 저는 사회적 폐해나 이런 게 훨씬 더 큰데 저 계란 한 판 훔쳐먹은 서민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해. 근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그 거대 범죄를 저지르는 건 뭐 이리 장애물이 많아요, 처벌하는데. 일단 이거 근본적으로 좀 신속하게 획기적으로 좀 바꾸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금 밀가루, 설탕은 지금 이제 과징금 처분을 아직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안 했습니다. 설탕은 2월 11일 전원회의가 있어서 그때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2월 10일. 10일. 그동안에 시행령을 안 바꿔놨으니 옛날 시행령에 의해서 이것도 경미하게 결국 과징금 처분할 거 아닙니까? 제가 최대한 부당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 과징금 처분의 기준을 우리가 바꾸면 그 내부 처분 기준인데 시행령으로 해놨으면 그것도 법규라서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또 취소 사유죠. 예. 법제처장님 어떻습니까? 그러죠. 예. 그래 빨리 고쳤어야지. 근데 만약에 처분 기준을 바꾸면 바꾸기 전에 벌어진 일도 바뀐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실제로 법원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그거는 그 행위 소급해서 당시 불이익을 규정으로 해요? 준 걸로 봐서 효력을 인정 안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행위 당시 기준으로 한다고. 예. 차관이 이건 뭐 어쨌든 방법을 좀 찾아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십시다. 예, 최대한 엄중하게 네. 저 경종을 울리는 그런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경종 울려가지고 종 울리면 놀래야지. 이거 안 놀래 이게. 예, 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종소리 내면 놀래야 경종이지. 네. 네.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진행된 논의 반영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선 불법 조업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을 해양수산부 차관께서 보고해 주십시오.